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판결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건 줄 기각이 이어질 경우 지지율은 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 결정으로 즉각 업무에 복귀한 이진숙 위원장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다수 언론들이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정말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그동안 보수 성향 여론조사로 평가받던 여론조사 기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간 좌파 성향 여론조사로 평가받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오늘은 차기 대선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이재명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 조원 CNI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이냐라는 보다 직관적 질문에 김 장관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6.4%로 41.8% 지지율을 얻은 이재명을 앞섰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극체제라고 불리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부에서부터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역풍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 또 다른 커다란 악재가 생겼죠.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고 직무에 복귀한 것인데요. 이건 역시 민주당을 향한 역풍에 세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책임론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재 판결은 민주당의 치명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는 게 지배적인데,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데다가 이 위원장에 대한 판결을 시작으로 헌재에서 탄핵 사건 줄 기각이 이어질 경우에 지지율은 더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사건은 총 8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연달아 탄핵했지요.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원장 탄핵 심판 사건 3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오는 2월 12일 열리는 첫 변론 기일이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될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의 경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탄핵,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줄기각이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역풍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명분이 납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여론은 자연스럽게 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첫날부터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들의 파상 공세에 위축될 만도 한데 이진숙 위원장 역시 여전사라는 별명에 걸맞게 첫날부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뭐였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혐의로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려라는 표현보다는 경고의 메시지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텐데요.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3시 간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 출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진행 중이다. 무죄 추정의 법칙도 있는데 내란이라는 단어가 인용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 때인 대법원까지 인정될 수도 있다. 그 뒤에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기사 작성 단계에서 내란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이어 여러분이 쓰는 표현 하나하나가 일반 국민들에겐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라며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선배로서 말의 무게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언론에 대한 경고성 발언의 성격도 있었지만 전직 기자 출신 대선배로서의 후배 기자들에 대한 훈계성 발언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요즘처럼 생각 없는 기자들이 대부분이고 언론 노조가 득세하는 그런 언론 환경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기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주목한 건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대활약, 이게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언론의 편향성,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한 상황이죠. 자, 특히나 MBC와 JTBC 등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통령 호칭을 뺀 채 내란 숙의 윤석열이라고 자막을 달지 않나, 심지어 불법도 대놓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체포가 자행되었을 때 대통령 관저 주변에 헬기를 띄워 그 영상을 내보낸 것도 역시 MBC와 JTBC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대통령 관저 주변은 1급 보안 시설이자 비행금지 구역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앞서 이진숙 위원장도 취임 일성으로 이 부분을 짚었지만 언론이 하도 내란 숙에 얼마나 떠들어댔으면 이게 아주 국민들의 머릿속에 내리속에 박혀버렸습니다. 자, 많은 대중들이 이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보도 행태에 제재를 가하고 징계를 가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식물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JTBC와 MBC의 보도 행태는 그야말로 도를 넘었고 좌파들의 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여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에 복귀했다는 것에 큰 안도감, 위안을 느끼게 되고요. 자, 앞으로의 활약이 정말 기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다른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런 혼란한 전국일수록 피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이 도드라지기 마련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 장관과 함께 이진숙 위원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반드시 자유우파 시민들의 기대에 이진숙 위원장이 화답할 거라 생각하고 대활약을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